생일날 독감으로 누워 있었어요. 며느리가 배달 음식 보내준다고 했을 때 솔직히 서운했거든요. 근데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제가 틀렸어요. 올해 생일이었어요. 아침부터 고열이 나서 자리에 누웠거든요. 아들 내외가 걱정할까봐 먼저 전화했어요. 오지 마. 엄마 괜찮아. 생일은 다음에 챙기면 돼. 며느리가 말했어요. 네, 어머니. 그럼 저희가 배달 음식이라도 보내드릴게요. 푹 쉬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어요. 생일인데 아프고 자식들 얼굴도 못 보고 배달 음식이라니. 말로는 오지 말라 했어도 서운한 건 서운한 거였거든요. 저녁 때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문 앞에 놓고 갔어요.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오토바이 배달 봉투가 아니었어요. 커다란 아이스박스였거든요. 열어보는데 손이 떨렸어요. 식당 음식이 아니었어요. 미역국, 전복죽, 동치미. 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들이 며느리 집 반찬통에 꽉꽉 담겨 있었어요. 밑에는 핫팩까지 깔려 여전히 뜨끈했어요.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아프신데 제가 가면 며느리 대접하느라 마음 편히 못 쉬실 것 같아서요. 아침 일찍 죽 쑤어서 당일 특급 택배로 보냈어요. 푹 자고 일어나서 드세요. 사랑해요, 어머니. 텅 빈 거실에서 혼자 한참을 울었어요. 배달 음식이라고 서운해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오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더 깊이 생각한 거였어요. 그날 생일 케이크도 없었고 노래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제 평생 제일 따뜻한 생일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며느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들 집 사는데 노후 자금을 다 줬어요.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이게 전부예요? 70살 넘어서도 일했어요. 노후 자금을 모아야 한다고 늘 생각했거든요. 더 나이 들어 아프기라도 하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아끼고 또 아꼈어요. 아들이 집을 사겠다고 했을 때 사실 망설였어요. 근데 낡은 전세 살면서 아이 키우는 아들 내외가 눈에 밟혔거든요. 결국 2억을 줬어요. 30년 모은 돈이었어요. 주면서 아들한테 말했어요. 이거 엄마 노후 자금이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쓰거라.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집 계약했다는 연락을 기다렸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거든요. 먼저 전화했어요. 집 계약은 했니? 아들이 말을 흐렸어요. 며칠이 더 지나 며느리가 집으로 좀 와달라더군요. 걱정되는 마음에 바로 갔어요. 아들은 거실에 앉아서 제대로 눈을 못 마주쳤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보고 있는 집이 어머니 주신 돈으론 좀 부족해요. 요즘 집값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며느리가 말을 이었어요. 친정에서 일부 보태주기로 했는데 어머니도 좀 더 해주실 수 있어요? 5천만 원만 더 있으면 되거든요. 2억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저는 아들을 봤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가 줄 수 있는 건 다 줬어. 그 이상은 없다. 어머니, 저희 친정은 이미 보태줬거든요. 어머니만 안 하시는 거잖아요. 솔직히 5천 정도는 방법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나왔어요. 집에 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30년을 모았는데 그게 부족한 돈이었어요. 며느리 눈에는요. 그날 밤 아들한테 미안하다는 사과의 문자가 왔어요. 저는 한참을 앉아 그 문자를 봤어요. 답장은 못했어요. 전부를 줬는데 너무 서러웠어요. 이 답답한 마음을 어디에 털어놓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혼을 준비하던 중에 전 시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어요. 괜히 가슴이 철렁했어요. 근데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셨어요. 5년 전에 이혼했어요. 남편 잘못이었지만 그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이혼하고 제일 마음에 걸린 건 시아버지였어요. 무뚝뚝하고 말 없는 분이었는데 저한테만큼은 항상 따뜻하셨거든요. 이혼 통보하러 갔던 날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저를 한참 보시다가 고생했다.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로 제가 연락을 끊었거든요.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5년 동안 명절이 되면 가끔 전 시아버지가 떠올랐어요. 다른 집 시아버지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그분 생각이 났고요. 연락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미 남남이 된 사이에 제가 먼저 연락하는 게 맞는 건지, 괜히 연락해서 상처만 드리는 건 아닐지 그냥 마음속에만 묻어졌어요. 그러다 올해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처음으로 다시 행복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소소하게 재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잊고 지내던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잘 지내고 있지? 재혼한다고 들었다. 할 얘기가 있으니 밥 한번 먹자. 당황했어요. 어떻게 아셨을까 싶었어요. 다음 날 아버님을 만났어요.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5년 사이에 머리가 다 하얘지셨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결혼한다면서? 네, 어떻게 아셨어요? 잘 됐구나. 이거 받아라. 내 아들이 못해준 거 대신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눈물이 나오려는 걸 꾹 참았어요. 아버님, 이건 됐어요. 그냥 받아.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한마디 더 하셨어요. 이번엔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다야. 걸어가시는 뒷모습이 작아 보였어요. 저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못하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집에 오는 길 내내 알 수 없는 눈물이 났어요. 가시는 아버님한테 이 말을 못한 게 후회됐어요. 잘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세상엔 이런 어른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받아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사돈 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냈어요. 근데 며느리 말로는 제가 돈 아끼느라 그것밖에 안 한 거래요. 그 말을 직접 들었어요. 많이 화가 났어요. 저는 68 시어머니예요. 남편 떠나고 혼자 산 지 7년 됐어요. 매달 연금 210만 원으로 살거든요. 관리비, 공과금, 약값 빼고 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불평은 없었어요. 혼자 사는 몸이니까 크게 쓸 일도 없고요. 며느리가 들어온 건 3년 전이에요. 처음부터 살갑진 않았어요. 그래도 아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잘 대해주려고 노력했거든요. 명절엔 용돈도 챙겨줬어요. 며느리 생일도 기억해서 작게나마 선물도 했고요. 제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2달 전이었어요. 며느리 남동생이 결혼한다고 했어요. 솔직히 한참 고민했어요. 사돈 때 결혼식이면 얼마를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알지만 아들 기는 살려줘야 하잖아요. 사돈 앞에서 작아 보이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결국 100만 원으로 마음을 정했어요. 근데 그냥 모아둔 돈이 없었어요. 매달 빠듯하게 쓰니까요. 그래서 3달 동안 아꼈어요. 두부 한모도 망설이면서 샀어요. 반찬 가짓수도 줄이고 외식은 아예 안 했어요. 그렇게 3달 만에 신권으로 100만 원을 마쳤거든요. 봉투 건넬 때 손이 살짝 떨렸어요. 뿌듯하기도 했고요. 예식이 끝나고 식사까지 마쳤어요. 잠깐 숨 돌리려고 휴게실 뒤편 조용한 곳으로 갔거든요. 그때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시어머니 진짜 너무하지 않아? 매달 연금 200 넘게 나오면서 겨우 100만 원이 뭐야? 사돈 엄마가 뭔가 말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며느리가 한술 더 떴어요. 남동생 결혼은 평생 한 번인데 그 돈 아껴서 나중에 싸질머지고 가실 건가? 내 체면 생각하면 최소 300은 하셨어야지. 진짜 실망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절약하며 지낸 3달이 한꺼번에 스쳐갔어요. 집에 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화가 나는 건지 서운한 건지 창피한 건지 저도 몰랐어요. 그냥 다 섞여 있었어요. 며느리한테 저는 어떤 시어머니였던 걸까요?
3년 동안 용돈 챙기고 생일 챙기고 석 달 아껴서 100만 원 낸 사람이 돈 아끼는 짠순이 시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 연락을 안 받고 있어요. 아들한테 말했더니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 말도 서운했어요. 내 편이 한 면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서운해요.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요. 제가 짠순이 시어머니인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듣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짐을 싸서 나가셨어요. 제가 한 말 때문이었거든요. 후회하냐고요? 전혀요. 결혼 12년 차예요. 남편은 3남매 중 장남이고요. 시댁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일찍부터 아프셔서 시어머니 혼자 3남매를 키우셨거든요. 장남 며느리니까 잘해드리자 생각했어요. 시누이 결혼식 비용 600만 원, 시동생 취업 준비 생활비 300만 원, 어머니 무릎 수술비 500만 원. 매번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가 형편이 제일 낫잖아. 우리가 해야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가족인데요. 어느 날부터 시어머님이 집에 자주 오셨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근데 점점 달라지시더라고요. 냉장고에 반찬을 가져가시고 제 물건을 말없이 쓰시고 아이들한테 제 훈육 방식을 정면으로 반박하셨거든요. 요즘 애들은 그렇게 키우면 안 돼. 내가 셋을 키워봐서 알아. 참았어요. 지난달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오셔서 며칠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이틀째 저녁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가 제 옷장을 뒤지고 계셨어요.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아, 옷 좀 보려고. 너 옷 많더라. 이거 얼마짜리야? 저녁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있잖아, 나 여기서 좀 오래 있어도 되겠니?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기도 하고. 한 달만 있다 갈게.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어머니, 그러세요. 같이 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참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어요. 왜? 내가 불편해? 불편한 게 아니라요. 저도 퇴근하고 집에서 좀 쉬고 싶거든요. 한 달은 너무 길어요. 내가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줄 건데 왜 싫다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불편하게 했어? 어머니, 옷장은 왜 열어보셨어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히셨어요. 12년 동안 어머니한테 해드린 거 생각하면 집에서 편히 쉬는 것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지 않나요?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어요. 알았어. 내가 가면 되지. 짐을 싸서 나가셨어요. 남편이 쫓아나갔다가 돌아와서 말했어요. 당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오빠, 나 12년 동안 한 번도 싫다는 말 안 했어. 내가 힘들지 않냐고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이제 옷장까지 공유해야 돼? 도대체 왜 이 집에 내 공간은 옷장조차도 없는 건데? 남편이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미안해.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시댁 얘기로 미안하다는 말은요. 나쁜 며느리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저도 좀 살고 싶어요. 제가 나쁜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